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 김영수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전남 순천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주소지를 옮긴 것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후회스럽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왜 주소지를 옮기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30년 넘게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총무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집도 의왕시에 있었고 아내도 근처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며느리와 손주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50대 후반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혈압이 높다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60 넘어서부터는 당뇨까지 생겼어요. 거기다 무릎 관절염까지 와서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한 달에 2번은 내과에 가고 정형외과도 가야 하고 안과 검진도 받아야 하고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나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그래도 월급이 나와서 버틸만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 정도 나오고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 받았는데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고 나니까 별로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였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줬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니까 혼자서 다 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의왕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높아졌더라고요.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8만 원이 나왔어요. 국민연금 90만 원에서 건강보험료 18만 원 내고 그 외에 관리비니 공과금이니 하면 실제로 생활에 쓸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살면 어떨까요?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건강보험료가 다르다는데 시골로 가면 보험료도 줄어든대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의왕시에서는 월 18만 원이었는데 전남 순천시로 주소지를 옮기면 월 12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6만 원씩이면 1년에 72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때 아내 고향이 순천이라는 것도 생각났어요. 아내가 우리 고향 집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살면 월세도 안 내도 되고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의왕시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순천으로 내려가서 살기로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주민등록 이전도 했습니다. 순천시청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 직원분이 건강보험이나 다른 것들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었어요. 의왕시에서 18만 원 내던 게 순천에서는 1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씩 아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순천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가도 싸고 특히 의료비가 많이 절약되었어요. 순천 의료원이 집에서 가까워서 걸어서 갈 수 있고 진료비도 서울보다 저렴했습니다. 아내도 고향이라 그런지 좋아했어요.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텃밭도 가꾸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 세무서 개인과세과입니다. 김영수 씨 맞으시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주소지 변경과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세무서로 한번 오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글쎄요. 그냥 주소지만 옮긴 건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천 세무서로 갔습니다. 개인과세과 담당자분이 저를 맞아 주셨어요. 김영수 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분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5월에 의왕시에서 순천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왕시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아니요, 저는 정말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의왕시 쪽에서 많이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도 의왕시 쪽이 많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사실 순천으로 이사는 했지만 아들 집에 자주 가기도 했고 의왕시에 볼 일이 있으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저는 정말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 의왕시에 있어서 가끔 올라가기는 해요. 가끔이 아니라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의왕시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저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간 건데 위장전입이라니. 저는 위장전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순천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주소지만 옮기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의왕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면 주소지를 다시 의왕시로 옮기셔야 해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순천으로 옮긴 건데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다른 행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냥 건강보험료만 생각했지 다른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낸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지에 맞게 주소지를 정하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많이 당황했어요. 여보,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세무서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정말 순천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아들 집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의왕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손주가 어리다 보니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자주 올라갔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주소지를 다시 의왕시로 옮기기로 했어요. 순천시청에 가서 전출신고를 하고 의왕시청에 가서 전입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직원분이 이사를 자주 하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건강보험료는 다시 원래대로 올라갔습니다.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다시 늘어났어요. 한 달에 6만 원씩 더 내야 하니까 부담이 되긴 했지만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주소지 변경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무엇보다 무지가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보험료를 아끼려고 주소지를 옮긴 건데 그것이 위장 전입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인터넷에서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이라고 검색하면 주소지 이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런 글들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둘째, 요즘 세상은 모든 게 다 기록에 남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심지어 교통카드 사용까지. 제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다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투명한 세상이에요. 셋째, 작은 이익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6만 원 아끼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만약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훨씬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넷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예요. 하지만 편법을 쓰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미 계속가입이나 다른 경감제도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게 더 나아요. 다섯째,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아내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그런 고민이 있으셨으면 먼저 상의하시지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했어야 했어요. 지금은 의왕시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예전처럼 월 18만 원 내고 있어요. 부담되긴 하지만 합법적으로 내는 거니까 마음은 편해요. 대신 다른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이미 계속가입 제도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됐지만 소득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은퇴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래요. 이런 정당한 방법들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또 병원비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환급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잘하면 의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순천 생활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순천에 가서 지내요. 아내가 고향이라 좋아하거든요. 다만 주소지는 확실히 의왕시에 두고 있어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는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보험료나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편법을 쓰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인터넷 정보만 믿고 따라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젊은 자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떳떳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의료비를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현명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